아이 둘 키워 독립시킨 후 이제야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이제야 인생이 완성되는 기분이 들었는데 하필 이때 저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네요. 제가 써내려갈 사연은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의 파렴치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써봅니다. 제 나이 28살 때 부모님의 권유로 선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나이쯤 되니 아버지가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저에게 결혼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더 마음이 급해져서 선자리를 마련하시더라고요. 무슨 아버지 아는 지인의 친구의 친척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나 어쩐다나.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었는데 제 아버지가 딸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몇 번 지인들에게 푸념을 했더니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선을 보라고 소개를 시켜줬나 봐요. 그 중에 아버지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몇 명을 추려서 저에게 선을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을 거절하다가 성화에 못 이겨 눈 딱 감고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선자리에 갔습니다. 그 중에 매우 단정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자리는 분위기가 딱딱할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더라고요. 딱히 이상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과 해도 괜찮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 말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정이 생겼을 때 가족에게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바쁘셔서 가정에 많이 소홀하셨거든요. 아빠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소홀하긴 싫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죠. 선자리가 끝날 때쯤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다음 만남을 제안했고 저도 그 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조심스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조심스레 교제를 시작했고 1년을 만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참 든든해 보였어요. 인생에서 시련이 와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현실이 먼저 드러나더라고요. 남편은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입이 많을 거라는 확신 하나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교제를 할 때만 해도 참 대단해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따지고 보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막상 결혼해보니 별거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게으른 모습이 눈에 띄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결혼은 현실이다, 신혼생활은 다 똑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의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고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동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차저차 애 둘 낳고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틈틈이 일을 하곤 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섬유 쪽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결혼 후에 일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쪽에서 저에게 상속해주신 조그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았습니다. 애아빠에게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이것저것 좀 달라고 앓는 소리를 하면 남편은 언제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좀만 기다려줘. 받을 대금이 있는데 그것만 들어오면 내가 큰돈 생활비로 줄게. 그래도 나는 고정적으로 좀 받았으면 싶은데 아이들도 키워야 하잖아. 사업하면서 어떻게 고정적으로 돈을 벌어. 이번에도 적자야. 어차피 처가에서 생활비도 주잖아. 그건 모았다가 나중에 애들 시집 장가갈 때 줘야지.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뭘 그렇게 결혼 자금까지 모으려고 그래. 그렇게 적자만 낼 거면 그냥 사업 때려치워. 대체 몇 년째야.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것도 욕심이고 오기인 거 몰라?
진짜 코앞이라 그래. 올해까지만 잘해볼게. 응? 결혼하면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싸움의 원인은 항상 돈이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쩜 그렇게 애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한 적도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꾸준히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버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수입이 들쑥날쑥하니까 매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 특성상 출장도 잦았고 외박도 잦았기 때문에 육아는 저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분명 산자리에서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퍽이나요. 오히려 회사원보다 더 바쁘면 바빴지 얼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지 싶어 분명 후회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는 더없이 행복한 적도 많았네요. 부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싸우다가 화해하고 다시 행복해지다가 다시 싸우고 그렇게 반복하며 아이 둘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냈네요. 아들은 대학교에 입학해 친구를 한 명 사귀더니 집에 자주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이름이 민수라고 했던 것 같네요. 같은 대학은 아닌데 연합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집에 데려온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 친구가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줌마, 이 집은 얼마쯤 해요? 어? 글쎄, 그건 왜? 비싸 보여서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걸? 아줌마는 직업이 뭐예요? 가정주부? 지금은 가정주부지. 그건 왜 묻니? 그냥 저희 집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요. 너희 집은 분위기가 어떤데? 좀 삭막해요. 아줌마 그럼 이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얼마나 해요? 내가 집값을 살펴보는 편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사셨는데요? 오래 살았어. 딱히 이사를 갈 생각이 없어서. 아들에게 물어보니 워낙 질문이 많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활달해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면 그럴 수 있지 싶긴 했는데 사실 집값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유독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도 몇 번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취업을 하면서 둘의 사이는 자연스레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가끔 생각나서 아들에게 민수는 뭐하고 사냐고 물어보면 아들이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취업을 하고 딸도 취업을 하고 이제는 둘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지만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일러뒀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중에 옛날에 알고 지냈던 지인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딸이 결혼을 한다며 저에게 청첩장을 주는 겁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힘들 때 나를 많이 도와준 지인인데 그래도 결혼식 정도는 가서 축하해줘야지 하며 그날 시간 내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 결혼식이 제 인생의 파멸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요.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허겁지겁 예식장까지 서둘러 갔던 기억이 나요. 도착하자마자 신부 대기실에 들러 지인 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충 예식장을 훑어보고 있던 중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랑 쪽 혼주석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지방 출장을 간다며 짐 싸들고 나갔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앞에 꽃을 달고 혼주석에 앉아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차서 멍하게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선을 느꼈는지
그쪽도 저를 힐끔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가 맞는지 확인하더라고요. 급기야 벌떡 일어나 저를 데리고 예식장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 멍하게 있었고요.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것도 왜 혼주석에? 나 고향 친구 녀석이 있는데 아마 당신은 잘 모르는 친구일 거야. 아무튼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거든. 근데 그 녀석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무 사정이 딱하잖아. 아빠가 없다길래 대신 해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래,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차마 당신한테 말을 못한 거야. 분명 당신이 말릴 게 뻔하니까. 하지만 그 친구가 나한테는 너무 소중했던 사람이고 고마운 게 많아서 잠시 해주는 것뿐이야. 별다른 의미는 없어. 그나저나 당신은 여기 어쩐 일이야? 지인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참석했어. 그런데 당신이 혼주석에 있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인 누구? 당신은 본 적 없는 사람이야. 예전에 도움받았던. 그렇구나. 지인이었다니. 그러니까 당신 말은 친구 대신 혼주석에 앉게 되었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쳤어? 미안해. 하지만 사정이 너무 딱한 걸 어떡해. 아빠 없이 결혼식 하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해주기로 했어. 그렇다고 당신이 진짜 아빠는 아니잖아. 여기 하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신이 진짜 아빠인 줄 알면 어떡하냐고. 남들이 알면 욕해. 누가 미쳤다고 친구 대신 혼주석에 앉아. 그리고 당신 나한테는 출장이라며. 이게 출장이야? 무슨 혼주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일단 결혼식은 10분 내로 아주 일찍 끝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내가 결혼식 마치자마자 집으로 바로 들어갈게. 당신이 결혼식 봐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잠시 자리만 채워주는 거야. 자리만 채워준다고? 이게 지금 얼마나 큰일인지 당신은 몰라? 대외적으로 누군가의 혼주가 되는 일이야. 그것도 생판 남인데 이게 큰일이 아니야? 그래도 의리가 있잖아. 그 친구 죽기 전에 내가 약속했어. 혼주석에 다시 앉아주겠다고. 솔직히 말해. 당신 두 집 살림했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안 그럼 혼주석에 왜 당신이 앉는데? 지금 당신이 짓거리는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당신은 믿어야지. 남편 말을 우선 믿어줘야지. 그 고향 친구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나도 당신 지인 얼굴 본 적 없었잖아. 오랫동안 연락 안 했어도 친구는 친구지. 축하할 건 축하해줘야 하잖아. 당신도 그래서 지인 딸 결혼식 온 거 아니야? 하객으로 참석하는 거랑 혼주 대신 참석하는 거랑 같아? 이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했지. 당신이 노발대발 할 거 알아서. 아니 왜 당신이 화를 내? 아무튼 내가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제발 집에 좀 가 있어. 친구 대신에 혼주석에 앉아주겠다는 남편의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 인간의 얼굴을 결혼식에서 본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저희에게 다가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어코 결혼식에 오신 건가요? 뒤돌아보니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저희에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얼굴이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억이 날듯말듯한 게 혹시 하는 마음에 제가 먼저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혹시 너 우리 아들 친구 민수니? 아줌마, 여긴 왜 왔어요? 뭐 결혼식 망치러 오신 거예요? 그때는 순진무관 얼굴로 아무것도 모른 척 하시더니 이제는 뻔뻔하게 결혼식까지 오셨네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결혼식 망치지 마시고 나가세요. 저희 엄마 하시면 기절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좀 놔주세요. 아들 결혼식 하는데 혼주석이 비어져서야 되겠어요?
뭐? 아버지? 누가 네 아버지야? 저희 아버지라고요. 말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인간이 혼외자를 낳았다고? 혼의 자식이라뇨. 그쪽이 먼저 불륜 저질러 놓고. 뭐? 긴 말 할 거 없어요. 곧 신랑 입장 해야 되거든요. 얼른 나가주세요. 못 나가. 내가 어떻게 나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업체 불렀던 건데 부르길 잘했네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어디서 두 남자가 나타나더니 저를 끌고 예식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지나가던 하객들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수군대더라고요. 이거 나 안 나? 놓으라고. 내가 내 발로 결혼식 온 건데 왜 끌고 나가냐고. 저는 필사적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장정 두 사람의 힘을 제가 이겨낼 순 없겠더라고요. 저로 인해 식장이 뒤집히게 되고 결혼식은 연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장에서 쫓겨난 후 저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번 식장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시도를 했지만 지키고 있는 사람 때문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 결혼식을 마쳤는지 신랑이 예식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달려들자 신랑은 저를 힐끔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결혼식 망치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의 친구였던 민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심호흡을 하고 난 뒤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남편의 아들이라고? 네, 어째서? 왜? 저희 엄마랑 아빠 서로한테 첫사랑이었고 20살 때부터 같이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가족끼리도 왕래하고 서로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나타나면서부터 둘 사이가 엉망이 된 걸로 알아요. 아줌마 집에 돈이 많다면서요. 돈으로 아빠 꼬셔내서 임신하고 결혼까지 했다면서요. 그때 마침 저희 엄마도 저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서 저희 엄마를 반대하고 불륜녀인 아줌마를 밀어주는 바람에 저희 엄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아빠는 늘 저희 엄마만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비록 집안의 권유로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하긴 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저희 엄마였고 아빠는 늘 제 아빠였다고요. 내가 불륜녀라고? 여태껏 그렇게 알고 있었니? 비록 아버지가 잠시 실수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결혼식까지 오셨어야 했어요? 오늘만큼은 제 아버지잖아요.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 결혼식을 망쳐야 속이 시원하세요? 그래서 내 아들이랑 일부러 친해지고 집에까지 온 거야? 불륜녀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네.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저희 아버지를 뺏어갔나 싶어서 가봤어요. 솔직히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버지가 그 집안에 장가를 갔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어쨌든 떳떳하지 못한 관계였잖아요. 지금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나는 그 인간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 혼외 자식 있다는 건 더더욱 몰랐어. 다 오늘 알게 된 거야. 내가 오늘 결혼식에 온 건 내 지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참석한 것이지 결혼식을 망치러 온 건 아니었어. 가볍게 축하만 해주러 온 결혼식인데 내 남편이 신랑 측 혼주석에 있었어.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거짓말 마세요. 아줌마는 제 아버지를 뺏어간 불륜녀잖아요. 대체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니? 결혼 서약서까지 쓰셨다면서요. 자식들 모두 결혼식 올리고 황혼 이혼 해줄 테니 그때까지만 쇼윈도 부부로 살자고. 이혼하면 저희 엄마한테 보내주겠다며 약속하셨다면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 엄마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 인간이랑 결혼조차 하지 않았겠지. 막말로 내가 뭐가 아쉬워서 사실혼 관계인 남자를 꼬드겨서 결혼까지 하겠어. 나는 부모님의 권유로 선찰에 나간 게 전부고 거기서 그 인간 만나서 결혼한 게 다야.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불륜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그 인간 우리한테 생활비조차 제대로 안 줬어. 내가 우리 자식들 먹여 살렸고 내가 우리 집 가장이었다고. 그런 사람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붙들고 있겠어? 심지어 두 집 살림 더 이상 볼 것도 없네. 보아하니 그 인간 번 돈 전부 니네 집에 갖다 바친 모양인데 따지고 보면 법적인 불륜녀는 네 엄마 아니니? 나는 손해배상 받아야 할 피해자고. 아줌마, 말이 좀 심하네요. 예? 애초에 사실혼 관계였다니까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고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 인정되는 거 몰라요? 불륜 저지르는 것들은 전부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진짜다. 곧 이혼하고 나한테 돌아오겠다. 그런데 실현된 게 하나라도 있어? 혹시 항원 이혼하고 돌아온다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내가 볼 땐 너랑 네 엄마 둘 다 속은 거야. 그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고 무능력하고 책임감 없는데. 내가 어른으로서 경고하는데 사람 너무 믿지 마. 나 때문에 네 가족 인생이 망가졌다고? 착각이야. 그 인간은 우리 집, 너희 집 둘 다 망가뜨렸어. 나는 심지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결혼했고 순진하게 속아 자식 둘까지 낳고 키웠어. 사기 결혼 당한 거라고. 이래도 내가 아직 불륜녀 같니? 지금 나한테 원망을 쏟아낼 게 아니라 네 아버지한테 복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목표를 잘못 잡았다는 말이야. 원한다면 3자대면, 아니 네 엄마까지 4자대면 하자고 해. 분명 네 아버지가 싫다고 말릴걸? 본인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절대로 말릴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지경이었지만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저와 결혼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그쪽도 아이를 갖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슬아슬하게 두 집 살림을 하며 출장이라는 핑계로 집을 자주 비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또한 그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제 세월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무능력함까지 다 감싸 안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둘 다 할 말을 잃어 잠시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멀리서 남편이 뛰어오더라고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제 앞에 엉거주춤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 왜 여기 있어? 응? 집에 있으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지금이라도 집에 가자. 어서. 당신 아들이랑 할 말이 좀 있어서 말이야. 그래, 오늘만 아들 하기로 했지. 그게 아니고 진짜 아들이던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둘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여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혼외 자식 있는데 날 속여. 감히 두 집 살림을 해? 너무 화가 난 저는 들고 있던 냉수를 남편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이 아니야. 어? 나는 그냥 내 친구 아들이 불쌍해서. 친구 아들?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나더러 불륜녀래. 사실은 관계였던 남자 뺏어간 불륜녀라고 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이 왜 불륜녀야?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오해라고 내가 말했잖아. 여보, 지금 여기서 말해. 당신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사실을 전부 말하라고. 그냥 우리 둘이서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럼 오늘 혼주석에 갇혀있던 여자도 부를까? 넷이 같이 얘기할까? 아니면 우리 자식들도 불러? 잠깐만.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두 집을 오가며 장난치니 좋았어? 아내 둘씩이나 데리고 사니 좋았냐고.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 응? 나도 당신 만나기 전엔
사귄 여자가 있었고 나름 진지했어. 거기까진 맞아. 하지만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당신 쪽으로 자꾸 기울더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어쨌든 나는 당신한테 청혼을 했고 지금 당신이랑 법적인 부부로 살고 있잖아. 사실혼 관계는 맞았다는 거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잠깐 만난 여자였어. 그런데 그 여자한테 임신 소식을 듣게 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 솔직히 나는 그때 그 여자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어. 그건 내가 100번 잘못했다고 생각해. 임신까지 해서 나한테 버림받는 여자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몇 번 만나준 게 다야. 그리고 내가 책임은 져야 하잖아. 그래서 뭐 돈도 좀 줬어.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한 날 있으면 참석해주고 같이 있어주다 보니 뭐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이번 결혼식이 마지막이고 오늘 이후로 절대 안 볼 거야. 그렇게 약속했어. 어디까지나 동정심이었지 사랑은 아니었어. 내 진짜 사랑은 당신인 거 알잖아. 우리 여태껏 얼마나 잘 살았어. 자식 둘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당신 오해 풀면 안 될까? 나한테 이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지나온 과거일 뿐이라고. 남편이 그 말을 하자 신랑이 벌떡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나랑 엄마가 아무 지나온 과거일 뿐이라고요?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우리 엄마가 유일한 사랑이라고 노후 우리 엄마랑 보내기로 약속했잖아요. 어렸을 때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간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랑 약속했잖아요. 우리 엄마 평생 책임져 주기로. 우리 둘한테 죄책감 느낀 만큼 보상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 그래. 사과만 하지 말고 말을 좀 해봐요. 그럼 우리 여태껏 속은 거예요? 속았다니. 그래도 내가 너희 집에 매달 돈도 주고 시간도 같이 보냈잖아. 그만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너희 엄마도 잘한 거 하나 없으니까. 뭐라고요? 젊은 시절에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지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게. 울고불고 매달리는 네 엄마 때문에 나도 억지로 만나준 거야. 사람이 불쌍하고 딱하니까.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차마 헤어지자는 말도 못했다고. 그리고 막말로 네가 내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있긴 해? 당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내 과거가 후회될 지경입니다.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달래? 응? 솔직히 너도 나 때문에 호강하며 살았잖아. 네 엄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너 키우는 게 다인 사람인데. 내가 없었으면 너도 사랑굿이라며 이렇게 장가갈 수 있을 줄 알아? 나라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올리겠어. 겨우 먹여 살려줬더니 감히 내 멱살을 잡아? 에라이 배은망덕 큰 놈아.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하긴 배운 거 하나 없는 네 엄마가 교육에 대해 뭘 알겠냐? 그때였어요. 뒤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가 다가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바로 혼주석에 앉아있던 여자였습니다. 저희 얘기를 몰래 엿들었는지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을 향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뭐?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유전자 검사해. 하면 되잖아. 나랑 불쌍해서 만나줘? 그럼 나한테 여태껏 했던 말들은 뭔데? 나한테 왜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냐고. 기다리라는 말만 없었어도 내가 여태껏 이렇게 안 살았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감히 내 아들한테 면박을 줘? 내가 여태껏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 행여나 내가 네 안에 찾아가면 우리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랬어. 우리 아들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참고 또 참은 거야. 당신이 뭔데 왜 내 아들한테 상처를 줘? 당신이 뭔데?
그러게. 애초에 나한테 매달리래? 어? 당신도 아쉬워서 나한테 붙어있는 거면서.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귀찮고 짜증났어.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도 없고 요구사항만 많아지니까 지치고 힘들었다고. 내가 언제까지 둘을 책임져야 하는 건데. 당신은 분명 벌 받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 벌 받을게.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좀 놔줘라. 어? 아들도 결혼했잖아. 이제 다 끝났잖아. 우리 아내 보는 앞에서 맹세해줘. 이제 다 끝났다고. 당신 같은 인간을 믿은 내 잘못이지. 그 여자는 다시 한번 손을 올려 남편의 뺨을 내리쳤고 아들은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남편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마음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티내지 않고 차분히 짐을 싸니까 남편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저를 말리더라고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하자. 제발 부탁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얘기할 게 더 남았어? 나한테 그렇게 추한 꼴을 보여놓고 결혼 생활이 이어지길 바란 거야? 남편은 아주 신속하게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말 못한 이유는 알잖아. 당신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한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는 법이잖아. 다만 나한테 그 과거가 좀 클 뿐이지 당신을 향한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어. 나도 오늘로써 끝을 맺으려고 했어. 모든 게 다 끝났고 이제 나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한테만 집중할 계획이야. 이제는 생활비도 꼬박꼬박 잘 갖다 줄 거고 성실한 남편이 될게. 여기서 각서까지 쓸 수 있어. 정말로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응? 염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준다면 진짜 잘할 자신이 있어서 그래. 할 말 끝났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나는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건 하도 나를 쫓아다녀서 한번 만나준 것 뿐인데 그게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어. 너무 철이 없을 때여서 차마 거절도 못한 거라고. 그때 내가 뭘 알았겠어, 응? 나 좋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만난 거지. 그런데 그 여자는 나랑 인연이 아니었어. 줄곧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마음이 약해서 끝을 맺지 못했던 거야. 임신까지 해가지고는 나더러 애 지우기 싫다고 책임지래. 안 그러면 당신한테 다 폭로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막막하더라. 그래서 일단 애들러 진정시키면서 언젠간 이혼을 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만 한 거야. 당신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들키는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나는 거니까. 그게 나한테는 가장 두려웠던 거야. 숨긴 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시한폭탄을 껴안은 채로 살고 있었으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불안해서 정신병원까지 다녔다니까. 당신한테 언젠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이 행복이 깨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망설여지더라. 이제 홀가분 하겠네. 그러니까 짐 싸서 그 여자한테 가면 돼. 내가 보내줄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당신이랑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 솔직히 궁금했거든. 왜 당신은 항상 바쁜데 수입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혹시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한 적도 많았어. 그런데 여기서 정답이 나왔네. 내가 왜 당신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걸 생각도 하지 못했을까? 내가 바보같이 당신을 믿은 탓이겠지. 두 집 살림이 아니야. 아니지.
따지고 보면 한 집 살림이겠네. 당신은 우리 집에 기여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본처는 그 여자고 친자식은 민수야. 우리는 여기서 빠져줄게. 당신은 그냥 원래 가족한테 돌아가면 돼. 그러지 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싹싹 빌게. 이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고,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날게. 오늘 봤잖아. 나 이제 완전히 끝을 냈다니까. 아주 징글징글한 두 사람이랑 끝장을 봤다고. 당신이 싸지른 혼외자가 우리 아들한테까지 접근했던 거 알아? 대학 때 우리 집에 몇 번 오더니 나더러 집값을 묻더라? 나는 그게 정말 용서가 안 돼. 당신의 잘못이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당신 같은 쓰레기가 감히 우리한테 민폐를 끼치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아주 만만해 보였지?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고 나는 그냥 같이 살기 만만해 보이니까 꼬드긴 거겠지. 돈은 그쪽에 다 갖다 바치고 나한테는 나 몰라라.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대접받기만 원하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큰 소리나 치고 분명 나랑 처음 만났을 땐 가정에 충실한 아빠가 되겠다느니 허풍 떨어놓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라고 대접해준 거지. 내가 당신 보면서 얼마나 이혼 생각을 많이 했는지 알기나 해? 애들도 알아야 돼.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여보, 정말 이런 부탁 못나 보이는 거 아는데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어? 애들은 잘못이 없잖아. 꼴의 아빠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 어이가 없네. 됐고, 당장 갈라서. 내 눈으로 혼내 자식까지 본마당에 당신이랑 붙어 살 이유가 없잖아. 짐 싸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빠로서 책임의식 상실한 채로 다른 집에 돈 쏟아붓고 있었던 거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변호사를 만나든지 해서 고소할 거야. 남편을 쫓아내고 나니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자식 둘을 보며 그래도 잘 살았구나 싶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남편에게 절반의 사랑만 받은 채로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 생활이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차마 친정 식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슬픔을 삼킨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성인이 된 아들, 딸에게 조심스레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이들도 대충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짐작이 갔는지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서 일단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혼주석에 같이 앉아있던 그 여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만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네요. 저희는 근처 찻집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아들 결국 파혼했어요. 상대 쪽에서 결혼 취소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그쪽이 제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놓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알았다면 지금 이혼을 할 게 아니라 그때 이혼을 했겠죠. 아무튼 저는 이제 이 관계에서 빠집니다. 내 남편 그쪽한테 보낼 테니까 행복하게 사시던가요. 그런 말을 듣고도 좋다고 받아줄 여자가 어딨어요.
저는 그냥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네요. 아들한테 떳떳한 엄마이고 싶었거든요. 혼외자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부정하면서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 사람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결혼할 여자는 돈만 보고 만난 거라고. 마음은 나한테 있지만 현실은 그쪽이 맞는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떳떳한 모습으로 저한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반신반의했지만 믿는 편이 훨씬 속편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와서 실체를 알아버리면 내 인생 전체와 우리 아들 모두가 부정당하는 기분이라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쪽을 불륜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 미안하게 생각해요.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저한테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오기 부렸어요. 미혼모 주제에 첩주제에 객기를 부렸네요. 그쪽한테 제 존재 자체가 많이 혼란스러울 거 알아요. 소송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상간녀 소송도 하시겠죠. 그래도 제 입장을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만남을 끝으로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혼 과정을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너무 막막했는데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일까요? 막상 이혼이 결정나고 나니 홀가분하더라고요. 그 인간 하나 없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이 제 인생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아니었던 거겠죠. 그 인간은 저쪽 집에서도 버림받고 이쪽 집에서도 버림받은 채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은 첫인상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고 사람이 작정하고 숨기면 평생 비밀이 감춰진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네요. 사실 저는 여태껏 주변에서 불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왜 이제 알았지 하며 의문스러웠거든요. 만약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단번에 알아챌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참 둔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미련한 사람이 저였네요. 남편의 두 집 살림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내 가족이었다가 혼자 살게 되니 적적할 때도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 인간이랑 둘이 붙어있는 건 더더욱 싫어요. 오히려 그때라도 모든 걸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더라면 문제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시골 살았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할머니가 나타나 첩이라고 하면서 재산을 요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제 얘기였던 거잖아요. 만약 남편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유산을 달라며 그 여자와 혼외자가 찾아왔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무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다시 온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아직 저에게 인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갑자기 왜 이혼을 했냐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질려서 헤어졌다고 해버렸어요. 구구절절 사정 이야기해봤자 소문만 나쁘게 퍼지고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나마 솔직한 제 심경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생각은 다 접어두고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역할에 충실하느라 정작 제 인생은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